오늘도 어김없이 단짠 뉴스 소개해줄 김예솔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그때는 미안했소입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런 네.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김예솔 아나운서도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주로 없는데 미안한 일을 하는 쪽이셨나 보네요. 박지원 MC는 많이 차이셨나 봐요. 네.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죠. 네,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78세에 서울에 사는 김봉주 할아버지께서 한 고속버스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현금 10만 원을 전달했다는 10만 원이요? 이야기입니다. 왜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 네. 이때 김봉주 할아버지께서는 16살이었어요. 전주에서 고향인 순창으로 가는 버스를 타셨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돈이 없어서 무임승차를 하신 겁니다. 네. 이때의 기억을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오셨는데요. 이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10만 원을 전달한 거죠. 아이고. 예, 그때 당시 버스 비용이 20원 정도였대요. 이걸 현재 물가로 환산해 보면 6,600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고마움과 미안함에 이자를 붙여서 10만 원을 전달해 주신 거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굳이 네. 그렇게까지 하신 정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 한켠에 그게 짐처럼 남아있으셨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실제로 할아버지께서는 현금 10만 원을 전하면서 이제 정말 홀가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불하지 않은 요금을 뒤늦게 전달하는 사례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사례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연이죠? 우리 지역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70년 전에 지불하지 않은 여관비를 뒤늦게 지불한 그런 사례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83세의 역사학자의 이야기예요. 예, 이분은 1945년 8월에 해방을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가셨는데요. 네. 가다가 여관에 들러서 하룻밤 묵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관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여관비를 내지 않고 그냥 도주를 하신 겁니다. 예. 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온 역사학자는 현금 50만 원을 후에 지불했다고 하네요. 광복절 때 여관이 지금도 남아있으면 거의 근대 역사 유적이겠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관은 없어진 상태고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주인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했어요? 이 여관이 있던 해당 면사무소에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고 현금을 50만 원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이 면사무소에서는 이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양심 거울을 구매해서 네. 이 지역의 숙박업소에 기증했다고 하네요. 참, 사실 훨씬 더 큰 금액에 대한 죄를 짓고도 보란 듯이 떵떵거리는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번 뉴스 듣고 좀 자기 양심값은 얼마인지 되물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뉴스의 키워드는요.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무슨 냄새요? 박지원 변호사 혹시 네. 어떤 비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향기가 좋은 비누인데 네. 냄새를 맡으면 1, 2분 안에 그냥 쓰러지실 거예요. 마취제 같은 걸로 만든 비누인가요? 네, 들어보신 적 처음 없으세요? 들어보는 소리. 약간 007 첩보 영화 이런 데 나올 것 같은데. 예, 송천동의 한 아파트의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비누 냄새를 맡아보라.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이 비누 냄새를 맡은 사람은 1, 2분 안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비누 장사가 강도로 돌변해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모두 조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친척이나 지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경고하는 글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무슨 냄새가 좀 나시나요? 비누 냄새는 안 나고 네. 약간 가짜 뉴스의 냄새가 나네요. 맞습니다. 네.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갸우뚱하다가도요. 네. 사람들이 진짜래, 믿어봐, 그렇대라고 이야기하면 믿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는 경제가 어렵거나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한 시국에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워낙 SNS들을 활발하게 많이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많이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말에는 남원의 한 강아지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리에 상처가 심하게 난 강아지가 누워있는 사진이었어요. 네. 그런데 사진의 제목이 강아지 염산 테러. 아. 제목부터가 너무 자극적이죠. 뭐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해당 게시물에 의하면 새끼 강아지에게 염산을 뿌리려던 걸 어미 개가 막아서 어미 개의 다리가 상처가 났다는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한 동물단체에서 취재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염산 때문이 아니라 올무에 걸려서 이 다리에 상처가 난 걸 그냥 둬서 괴사한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이분이요 글을 쓰고 그 아래 제일 아래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네. 팔로워들아, 이제 너희들의 따봉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클릭 수를 높여서 광고 게시글을 좀 얻으려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돈벌이를 만들려는 그런 수단이었던 거죠. 이런 가짜 뉴스 좀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뭐 불법 도박, 홍보 등의 범죄는 처벌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또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 사회 정보는 정말 풍부해졌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이 속고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소식 소개해 준 김혜솔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